자, 2016년에 실시했습니다. 2017학년도 6월 모의고사 질문사항 몇 번 있다고요? 16번.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우리나라 지질 명소인 두 동굴에 대해서 학생 ABC가 나눠졌는데요. 있습니다. 가를 보면 제주도의 강천물 동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네요. 여기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신생대 화산암입니다. 제주도 자체가 현무암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유동성이 큰 현무암이 흘러가다 보니까 중간에 구멍이 뚫리네요. 현무암이 흘러가는 와중에 바깥은 식었으니까 굳어졌고 안쪽은 아직 뜨거우니까 쑥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용암동굴이 생깁니다. 용암동굴 자체가 아주 귀한 동굴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용암동굴 자체가 귀한 건 아닌데요. 근데 이 제주도의 강천물 동굴은 꽤 독특한 타입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아가 강원도의 백령동굴을 했는데 강원도는 백령동굴을 했었고 하면 여기는 고생대 그리고 석회암입니다. 이 석회암에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죠.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이 화학 반응 여러분들 화학적 풍화하면서 많이 공부시켰습니다. 탄산칼슘 솔리드 이게 석회암인데요. 물과 이산화탄소, 즉 이산화탄소가 섞인 물에 반응하면 정반응을 되면 탄산수소칼슘이 되는데 이거는 액해서 물에 녹아요. 그래서 이 반응의 정반응은 석회동굴이 생기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역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면 석회동굴이 천장에서 생깁니다. 종류석 그 밑바닥에 떨어진 물에서 석회암이 탄산칼슘이 쌓아져 올라가는 석순 그 둘이가 만나서 돌기둥 석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인데요. 용암동굴에서는 이런 석회동굴의 이런 종유석 석순 성분을 볼 수가 없어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강천물 동굴에서는요 석회 구조물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주도 자체가 섬이잖아요.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녹아서 만들어진 석회 물질들이 이 강천물 계열에는 기본적으로 용암동굴인데 석회 성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용암동굴인데 석회 성분으로 종유석이라든지 석순 성분들이 보여요. 일반적인 석회암에서 나타나는 석회동굴에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거로 말입니다. 이 강천물 계열은 굉장히 독특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 지질유산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이걸 좀 연구 좀 해야 되는데 연구 인력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채 3분의 1도 다 연구되지 않은 상태가 강천물 계열의 용암동굴입니다. 자, 일단 하나 요거 한번 정리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강천물 동굴을 했는데 일단 강천물 동굴 자체의 성분에 대한 정보는 모른다 하더라도 제주라는 말을 듣고 신생대를 떠올려야 할 것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천물 동굴은 신생대에 만들어져서 A 학생 제도되어 있네요. 예, 원래 용암동굴에서는 종유석 석순성분을 볼 수가 없어야 되는데 예, 강천물 계열에서는 종유석 석순성분이 보입니다. B 학생도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석회동굴도 종유석 석순성분이 보이죠. 그리고 이놈은 석회암은 아니죠. C 학생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견 보기에 제주도 당초물 동굴이 강원도 백령 동굴과 비슷한, 즉 석순이라든지 종유석이라든지 그 둘이 만나는 석주 모양이 고이나, 그거는 석회암 자체가 과학적 통화를 겪어서 만든 건 아니었거든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말 아주 예전에 한반도 지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주도 강천물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을 하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20번? 20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림 가, 나는 태양과 이루는 이 각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해요. 태양에 대해서 이 각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지구가 있겠죠. 태양과 이 각이 0도입니다. 무슨 뜻이죠? 태양 쪽으로 보이는 거잖아. 이거는 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내행성이면 내합, 외합이 있을 것이고요. 태양에 대해서 이쪽 부분을 우리는 동방이라는 걸 쓰는데요. 동방의 이각은 태양보다 전경이 더 큰 쪽입니다. 그래서 해진 뒤에 볼 수 있는 놈들인데요. 태양과 이각이 90도가 되겠다 하겠네요. 태양과 이각이 90도가 됩니다. 내행성은 90도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지구 공전에 대해서 내행성은 90도까지 되지는 못합니다. 요게 동방 최대각, 이쪽이 서방 최대각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동방 최대각, 서방 최대각을 가지겠다는 것은 당연히 내행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행성은 동방, 서방 최대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90도를 가지겠다 하는 이놈은 누굽니까? 동부가 되겠죠. 180도겠네요. 태양은 완전 반대쪽에 있어요. 이건 충이라고 합니다. 예, 외행성에서 몇 행이 일어나거든요. 할 수 있죠. 270도라고요? 예, 이거는 서구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했어요? X축 시간축에 대해서 가는 180도 이각, 이건 180도 이각은 뭡니까? 충이랬죠. 가가 요렇게 펼쳐진대요. 여기도 180도랍니다. 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결국엔 이게 뭡니까 하면 충에서 충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기를 우리는 해합 주기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회합 주기의 그림이 나오면, 얘기가 나오면 항상 같이 써야 될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공정궤도 반지름에 대한 회합 주기 S인데요. 1년의 회합 주기에 대해서 1AU의 그림에 대해서 회합 주기 그림은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수성은 회합 주기가 1이 채 안 되는 유일한 행성이고요. 금, 화, 목, 토, 천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외행성 공정궤도 반지름이 멀어질수록 회합 주기는 1년에 수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가인데요. 나의 회합 주기는 어떻습니까? 하면 나의 회합 주기는 좀 짧죠. 이해됐습니까? 예. 요놈이 나라고 보시면 이 가가 되겠네요. 가의 회합 주기가 더 길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A는 동방의 이각입니까? 했어요. 회합 주기가 0이라는 것은 여기는 합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전은 분명히 반시계 방향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외행성은 말입니다. 지구가 더 빨라서 공전 방향은 반시계이나 위상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그래서 충 다음에 서구가 아니라 동구로 간다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충 다음에 동구로 가야 됩니다. 충 다음에 요 부분은 동구
구파트가 되겠고 위에 합, 서구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180도 찍었던 충 다음에는 동구 방향으로 위상의 방향은 반시계로 돌려야 위상의 방향은 시계로 돌려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A 영역은 동방이다라는 생각이 맞죠? 공정궤도 반지름은 했습니다. 회합 주기가 둘 다 왼손인데요. 가는 회합 주기가 길어요. 공정궤도 반지름은 짧아요. 나는 회합 주기가 1년에 가까운데요. 짧아요. 공정궤도 반지름은 길어요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공정궤도 반지름은 나가 더 길어야 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 다음에 회합 주기에 대한 공전 주기의 비율을 했습니다. S 회합 주기에 대한 T 공전 주기의 비율은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가는 회합 주기는 길고 공전 주기는 짧죠. 어차피 공전 주기라는 것은 태양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어지니까요. 나는 회합 주기가 뭐야 돼? 짧고 공전 주기는 길죠. 어쨌든 나가 더 길다는 건 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가가 더 작아, 나가 더 커. 괜찮죠?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간만에 천천히 뭐 이런 거 하니까 힘든가요? 하나 질문 되거든요? 17번. 7번 문제요? 17번. 17번? 자, 17번. 그림 가나는 톨마이스 우주관과 코페르쿠스 우주관을 나타내주려고 했습니다. 지금 가를 보면 가운데 태양이 박혀 있고 수금지와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돌면서 그 주변에 달도 보이고 있네요. 당연히 가는 태양이 중심이든 그리고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이죠. 코페르쿠스의 지동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코페르쿠스의 지동설에서는 태양 중심으로 모두 다 원동한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실제로 원동이 됐나요? 네, 실제로는 다원경도로 돌아가겠다고요. 나를 봅니다. 나는 지구라는 놈이 센터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또 태양도 지구 주위를 도는 지구 중심설, 하늘 돌아야 하는 천동설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화성 같은 것들 한번 보십시오. 화성 같은 거 보면 어떤 그림입니까 하면 이렇게 돈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화성 자체가 아니라 화성이 주 전원을 그리면서 지구 주위를 돈다. 그래서 이 화성과 같은 행성의 주 전원은 행성의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가는 금성의 최대 이각이 수성보다 큰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했어요. 예, 지구에서 볼 때 금성의 이각과 수성의 이각을 비교해보면 금성의 이각이 더 큰 거 알 수 있죠. 니은 나는 금음달 모양의 화성이 관측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예,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겠고 태양보다 더 바깥쪽에 있으면서 돌다 보니까 태양빛을 온전히 다 반사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우리가 천동설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보름 모양의 금성 또는 수성과 같은 냉성의 보름 모양을 설명할 수 없는 것. 그 외에 연주시를 설명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 디귿 나는 연주시를 설명할 수는 없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프톨마이오스의 천동설은 그 당시 관측된 앵간한 것들은 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일주운동, 연주운동 다 설명 가능하고요. 행성의 순행, 역행도 다 가능했고요.
지금 여기 앞에 표시됐지만 지구 태양에 대해서 여기에 금성이 돌면서 수성과 금성의 최대 이각, 특정 시간에만 볼 수 있는 최대 이각도 다 설명이 가능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그 당시에 망원경이 없다 보니까 금성의 보름달 모양은 설명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연주샷 역시 연주샷도 설명할 수가 없는 놈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질문은요? 18번 말입니까? 그림 가나는 우리나라에서 27일 간격으로 관측한 태양과 달의 위치를 적도 좌표계에 나타냈지요 했습니다. 먼저 달이 약 6시 방향에 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뒤에 가에서 나로 시간이 지난 뒤에 달의 적경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었죠. 가에서 나로 대략 27일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데요. 27.3일 지났을 거예요. 27.3일이 뭡니까 하면 1항성월이죠. 그래서 1항성을 지나면서 달이 적경 24시 한 번 더 증가된 뒤에 다시 원래 왔던 상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태양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태양은 1년 지나야 24시의 적경이 증가될 텐데요. 지금 보다시피 태양이 12시 방향에 태양이 있었어요. 딱 12시에 태양이 있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죽은 날이었겠죠. 가는 딱 죽은 날이었고요.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더 지나서 나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대략 한 2시 정도 적경이 더 증가되어서 이제 낮의 길이가 좀 더 짧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가가 먼저 관측한 거죠. 태양의 적경은 어떻게 된다고? 항상 증가됩니다. 방금 원손 움직였지? 왼손으로 태양의 적경이 항상 증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 적경이 증가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운데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했던 이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니은 태양이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을 원했습니다. 예, 나는 이미 마이너스 적이에요. 낮의 길이가 12시간보다 짧아요. 반면 가는 딱 12시간이었겠네요. 그래서 나가 짧아, 가가 좀 더 길어 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1항성을 지났잖아요. 달의 위상이 똑같을까요? 달의 위상이 똑같으면 여기에 플러스 2.1 더 지나야 돼요. 이해됐어요? 1상마월이 되어야 2.1 더 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7이라고 했던 것은 27.3일 1항성을 더 지나서 달의 위치가 똑같은 상황, 달의 적경이 똑같은 상황에 벌어졌을 때의 얘기입니다. 18번 정리 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8번 문제요. 8번 그림가는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나타내지요 했습니다. 지겹게 나온 것 같은데요. 맨 밑에 기반함이 있습니다. 이 기반함이 뽀개지네요. C 여기로 있는 모질물이라는 것을 쓰죠. 기반함이 뽀개져갖고 모질물이 만들어지고요. 모질물이 또다시 뽀개지면서 표토를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유기물의 양도 많고 생명활동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표토에 있는 점토 성분이라든지 산화철 성분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만들어진 요걸 우리는 신토라는 이름을 쓴다 했죠. 만들어질 순서는 표토 다음에 신토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는 이지역, 기역과 니은을 연평균 강수량과 기온을 나타내지요 했습니다. 나에서 니은 지역은 강수량도 많고 연평균 기온도 높네요. 예.
고온 그리고 뭐 다 습한 지역이겠고요. 기업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도 적고 연평균 기온도 낮아요. 한랭 건조한 지역이죠. 그래서 표토가 많이 만들어지겠다는 것은 결국엔 화학적 풍화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표토 또는 신토의 양이 많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B측이 A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직역적으로 나왔던 문제죠. 기억납니까? 예, B측은 나중에 만드신 거예요. 생명활동 가장 활발했죠. 당연히 A죠. 이해됐습니까? 토양에서 산화철이 생성되는 작용을 했습니다. 신토 쪽이 산화철이 많이 내려오는데요. 화학적 풍화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고온다습한 지역들 니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온이 우세하다가 괜찮죠?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10번 문제요. 10번 문제. 태양계 행성 A, B, C의 물리량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밀도를 봤는데요. 평균 밀도를 보는데 1.3밖에 안 돼. 이거 목성 행성이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가스 행성이에요. 3.9 이 정도면 암석형 행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가스형, 이거는 암석형 그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밀도를 보고요. 다음 자전 주기를 물었습니다. 자전 주기인데 243일 243일이면 이게 지구보다 빨리 도는 놈입니까? 느리게 도는 놈입니까? 느리게 도는 놈이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가스형 행성이 목성 행성은 금방금방 돌아요. 지구보다 반이 10배나 더 큰 목성이 한 바퀴 돌아오는데 채 반나절이 안 걸려요. 12시간 안 걸려요. 약 10점 몇 시간이면 한 바퀴 돌아요. 가스 행성 그래서 빨리빨리 돌다 보니까 자전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A는 암석형 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암 1.03 지구의 하루와 거의 비슷하네요. 이거 누구 같아? 그렇죠. C는 화성이에요. 그리고 A는 금성이에요. 다음 표면 온도를 보겠습니다. 예, 460도인데요. 온도가 굉장히 높죠. 고온의 이산화탄소. 다음 B 마이너스 150도씩. 그리고 화성 가면 역시 마이너스 몇십 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 행성이니까 뭐 목성이 돼서 토성이 되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평균 밀도는 했습니다. 예, 암석 행성의 밀도가 가스 행성보다 더 크죠. 뭐야? 오름을 골라했을까? A가 B보다 더 커? 이게 정답이네요. 두 번째, 자전 주기는 했습니다. 가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B가 짧죠. 길다가 아니라 짧아요. 했습니다. 표면에서의 대기압은 예, 금성 A가 훨씬 더 높죠. 이해됐습니까? 위성의 개수는 했습니다. 금성 위성이 아예 없고요. 목성 행성의 위성이 많습니다. 태양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놈은 C입니까? 근데 뭐 금성이 좀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밀도와 자전 주기, 뭐 경우에 따라서 표면도를 통해서 A, B, C가 가스형인지 또는 암석형인지 또는 수금지와 오토철 중에 누군지 책임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여기 중2 내신 정도 수준에서 공부해볼 만한 내용이잖아요. 자, 10번 얘기해봤습니다. 정리하시고 좀 이따 또 다른 문제 질문 받을게요. 7번. 몇 번 문제요? 7번 문제요. 네? 7번? 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했어요. 태양 에너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열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근본은 이 세 놈의 에너지였습니다. 근데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A는 태양 광 발전됩니다. 빛 에너지를 이용하였으니까요. 반면 태양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B는 태양 열 발전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은 우리가 태양전지를 이용하고요. 물리에서도 태양전지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이건 DC 직류전기가 얻어집니다. 태양전지를 이용해서요. 반면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하면서 중간에 뭐가 껴있습니까 하면 운동 에너지라는 놈이 있습니다. 예, 이건 법인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전자의 유도 현상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전자의 유도 현상이 이용되는 것은 모두 다 교류 전기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지열 에너지도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네요. 예, 이건 뭐 지구 내부에도 유용한 지열 발전이라고 하면 되죠. 지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 그리고 아이슬란드 이쪽에서 많이 활발하게 지열 발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를 이용하는데요. 중간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랍니다. 물을 가둬둬야 됩니다. 이건 조력 발전입니다. 이거 가까이 시와오 조력 발전소가 있죠. 네, 며칠 전에 나도 한번 갔다 와봤는데 요 조력 발전, 위치 에너지 이용해서 조력 발전입니다. 조력 발전 말고 조류 발전도 있는데 그거는 방조제가 필요 없이 조류 움직임을 통해서 운동을 직접 하는 그런 놈이 되겠습니다. 터빈이 이용됩니까? 했네요. 아니죠. 여기 태양전지가 이용됩니다. 터빈이 이용되는 것은 나머지 BCD에서 터빈이 이용됩니다. B는 C보다 기상의 영향을 좀 더 크게 받아. 당연히 태양 에너지는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지열과 조력은 기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D를 통해서 파도의 운동 에너지가 파력 발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파력 발전은 태양 에너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력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조력 발전은 조력 에너지가 근본입니다만 파력 발전은 태양 에너지가 근본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파력 발전 역시 기상 영향을 많이 받죠. 바람 잔잔해서 파도 안 치면 말짱왕이죠. 이해했어요? 7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무슨 머리 좀 채우고요. 자, 질문사항 많이 또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13번 문제요. 14번 지구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네요. 예, 오늘 여러분하고 정규 진도 나갈 게 이 내용입니다. 기후 변화 요인인데요. 우리가 기후 변화 요인은 천문학적 요인과 이걸 지구 외적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구 외적이 있다는 것은 뭐도 있을까? 그치? 지구 내적 요인도 있겠죠. 그래서 수류의 변화라든지 뭐 빙하의 면적의 변화라든지 또는 대기 성분의 변화 이런 것들은 지구 내적 요인이에요. 천문학적 요인으로 소개되는 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되는데요. 이 자전축 방향이 약 26,000mm로 한 바퀴 돌아요. 시계반을 돌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세차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전축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구와 태양 주위로 타원궤도 돈다 했는데요. 이 타원궤도의 찌그러짐이 좀 더 심해지는 또는 좀 더 원에 가까워지는 이 신율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축 자체가 23.5도 뒤로 졌다는데 그 자체가 24.5도 또는 22.5도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 크기의 변화가 있네요. 뭐 필요하다면 플러스 알파 태양 활동까지도 소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지구 공전 궤도 이 신율이 약 10만 년 주기로 이 신율 변화 이게 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판의 운동에서 수열 분포가 바뀌었다. 이건 지구 내부 지구 내적 요인이죠.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이산탄소 농도가 높아졌다. 다도 지구 내적 요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사항 받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가는 지구 외적 요인 중에 하나 있다. 예, 20년 변화니까 맞죠? 나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 예, 판의 운동 수력 분포가 바뀌는 거 제대로 되겠죠. 여러분 지난 수업에 뭐 했냐니까 이렇게 북쪽도 대륙가 쭉 간다 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 부딪히니까 뜨거운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쿠로시오가 만들어졌는데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시아 대륙에 부딪히지 않고 그냥 쭉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쿠로시오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죠. 그럼 이쪽에 뜨거운 물이 공급이 잘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지구 기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주는 판의 운동에 따른 수능 분포 되겠습니다. 이산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것과 오존층 파괴가 영향이 있어요? 없죠. 오존층 파괴는 사람이 프레온가스라는 걸 사용하면서 이 프레온가스가 굉장히 안정해요. 그러니까 대륙권에서 잘 분해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우리가 프레온가스를 사용하다가 일부 프레온가스가 성축구로 올라갔어요. 성축구에서는 태양의 강한 자외선 이놈이 오면서 프레온가스를 뽀갭니다. 염소 원자가 나왔는데 이 염소 원자, 염소 라디칼이라 불러주는데 이 염소 원자가 오존 분해의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오존이 자꾸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오존이 줄어든다는 뜻은 태양의 강한 자외선이 지상으로 더 많이 쏟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피부암 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하고 오존층 파괴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다른 질문 할 거든요. 11번 문제도 하겠습니다. 그림 가나는 판의 경계 부분에서 발생한 지진 진앙의 위치를 제시했잖아였습니다. 여기 필리핀판이 있고 여기 태평양판이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을 따라서 천발지진이 일어나고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해구 있는 쪽에서 여기가 마련하는 겁니다. 여기가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신발지진이 일어나고 밀도가 작은 판 위에서 화산이 터집니다. 물론 서미편 경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렇게 따라서 천발지진이 일어나고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일어납니다. 예, 여기서 마찬가지 화산이 터지는데요. 밀도가 작은 남아메리카판에서 화산이 터지는데 그게 안데산맥에 따라서 화산이 작살을 펼치죠. 특히 이 경우에는 해구에서 섭입된 물에 의해서
요 마그마 속에 물이 많아요. 수증기가 많아요. 화산가스가 격렬하게 터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안데산맥, 여러분 안데산맥을 한자로 쓰니까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안산이라 합니다. 예, 안산함질 마그마가 자주 터지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가나 무슨 해구가 있습니까? 근데 예, 이쪽 마리안 해구와 여기는 칠레 해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인접한 두 판의 밀도 차이를 넣었는데요. 둘 다 서귀평 경기입니다만 이쪽은 둘 다 해안판입니다. 그러나 나지카 해안판과 남아메리카 대륙판이니까 밀도 차이가 이게 더 심하죠. 밀도 차이는 나가 더 크죠. 되겠습니까? 가에서 진앙의 수는 했습니다. 진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면 지진이 일어난 가장 가까운 지표,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표 쪽입니다. 결국엔 필리핀판 쪽에서 진앙이 훨씬 더 많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태평양판이 많다? 아니죠. 필리핀판이 많은 거예요. 태평양판 쪽에서는 진앙이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나스카판 쪽에서 진앙이 거의 없어요. 남아메리카판 쪽에서 진앙들이 있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귀평에서 기억하시라 뭐라? 밀도가 작은 판에서 신발치기, 밀도가 작은 판에서 화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판의 경계 쪽은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에서 판 경계가 나옵니다. 물론 2학년 지구학원에도 판 경계가 나오죠. 여기 과학고를 입학하게 되면 1학년 때부터 바로 판의 경계는 시험 문제 필수된 놈이에요. 그리고 판의 경계는 거의 워낙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단계의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12번 판의 경계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더 없습니까? 자, 5분만 쉬었다가 진로 나가볼게요.